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8월 29일 금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요 야간 경마가 진행이 됩니다. 추석 휴장 전까지 한 6주간에 걸쳐서 금요일과 토요일은 야간 경마로 진행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시작에 앞서 월말 경마 멋진 결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또 오늘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의 첫 경주는 자, 외곽의 신의 마필인 9번 선봉왕자라는 마필을 가장 먼저 주목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자, 9번 선봉왕자라는 마필은 우선 주행검사 때 걸음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여기 출전하는 마필 중에 가장 우수했어요. 다만 외곽이기 때문에 과연 그 외곽의 불리함을 잘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 그건데, 우선은 말 자체가 워낙 좋아요. 주행검사 때 걸음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선은 충막감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나름 또 여기에 붙여서 복병마로 하나 좀 노리고 싶은 마필도 있어서 이번 경주 잘 제 판단이 맞는다면은 좋은 배당으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팔리는 마필들은 여러 포진이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상대마로서 주목하고 싶은 말은 2번 일출봉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주행검사를 여기 같이 출전하는 7번 늘찬이라는 마필, 그리고 황제대로라는 마필도 같이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황제대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행검사를 아주 열심히 받았으니까 데뷔전에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늘찬 같은 경우는 일출봉보다도 더 빠른 기록을 보였었던 말이긴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선행을 가면서 주행검사를 통과했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 하면은 모르지만 선행을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 안쪽에 1번 신의 명장도 초반에 선행을 좀 나서볼 수가 있고요. 신의 명장 같은 경우가 주행검사 때 이미 선행을 가봤었던 말이기 때문에 아마 1번이랑 7번 여기에 4번 유수 여신까지도 초반에 순발력을 좀 보여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마필들이 선두권에선 누가 선행 갈지는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이 일출봉은 주행검사 때 외곽을 탔던 말이거든요. 자, 이번에 내측이기 때문에 요거는 메리트가 있어요. 내측이기 때문에 아주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출봉이 안쪽 게이트 출전에 선행마도 좀 겹치는 게임이면은 저는 선봉왕자가 때리기 아주 좋은 경주 편성이다 라고 좀 판단이 들고, 여기에 이제 인기만 하나가 이제 황제천하라는 마필이죠. 황제천하 같은 경우는 이 실전에서 약간의 내측 기댐이 있었습니다. 내측 기댐을 좀 보여줬었던 말인데, 기댐이 없고 그리고 지금처럼 내측이니까 최적으로 전개를 해준다면, 지난번보다는 이제 게이트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댐이 없고 최적으로 전개가 풀려진다라고 했을 때는 황제천하가 우선은 가능하다. 황제천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순발력이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지난번보다 전개도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레이스는 요렇게 보고 있는데, 자, 9번 선봉왕자는 능감이 워낙 좋았습니다. 워낙 좋았기 때문에 9번은 바로 좀 충막감으로 보고, 복병인 2번을 상대마 1순위로, 그리고 선행을 갔을 경우에는 7번, 그리고 기본적인 걸음은 3번 황제천하가 기댐이 없다라면은 더 좋은 걸음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첫 경주는 9번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에서는요 인기 1위가 1번 명품최고입니다. 명품최고인데, 제가 우선 먼저 주목하고 있는 말은 1번보다 상대마로 팔리는 4번 찰나란을 먼저 좀 주목하고 있어요. 찰나란. 자, 이 찰나란이 지난 경주가 원래 이게 이 데뷔전에서는 기록이 14초 9였어요. 1분 14초 9였기 때문에 제주는 기록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1분 14초 9였기 때문에 기록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당시 아주 좀 편안하게 힘을 안 쓰면서 전개를 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그 이상으로 더 뛰지는, 차기 경주에서 더 뛰지는 못했는데, 그
직전에 기대를 했던 부분은 이 말이 선입으로 전개를 할 줄 알았더니만은 중위권에서 전개를 했었고, 최적으로 전개를 할 줄 알았더니만은 2선 외측에서 전개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찬란한 같은 경우가 지난번 인기마였지만 이런 이유로 기대보다 좀 못했었던 말이니까 약간의 공백을 갖고 출전하지만 저는 찬란하니 더 뛰어줄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KT 이점이 있는 1번 명품 최고 같은 경우가 얘가 지난 경주는 얘가 2등으로 왔었지만 상대마가 잘 뛰어서 상대마가 잘 뛰었기 때문에 우승을 놓쳤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 최고가 안쪽 게이트라면은 요 두 마필이 모두 다 이번 경주는 기대치가 있는 그런 전력.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는 8번 무명타까지가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보고 싶은 전력인데, 무명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약간 공백이 있었고 늑발도 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 자체는 이전보다 좀 많이 좋아졌으니까, 자, 이번에 주기도 적정 주기로 왔고 더불어서 발주가 좋아진다면 무명탑은 더 뛸 여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5번 웅진할라도 지난번 입상을 했었던 말이고, 뭐 외곽에 7번도 잡혀있는 말이긴 하지만 요런 말들은 우선 세게까지는 못 봐주겠어요. 여기 복병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3번 스트롱캣, 얘는 복병이긴 해요. 근데 이 말이 승부가 있다면은 문현진 기수가 기승하지 않았을까? 지난번에도 안 탔잖아요. 문현진 기수가 요 말 데뷔 전부터 탔었던 말인데, 지난 경주도 문현진 기수가 안 탄 게 조금 깨름칙했었는데 역시나 빠졌죠. 3척밖에 못했죠. 이번에도 이동준 기수, 믿지 못하는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근데 뭐 복병급은 되고, 여기에 또 하나의 복병이 7번입니다. 무리망자라는 마필. 자, 이 무리망자도 지난번에 이제 늑발을 했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도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는 말이에요. 지난번 늑발을 했었던 말인데 얘는 선입으로 전개를 해야지 진짜 실력이 나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요 레이스는 7번 무리망자를 최대 복병을 하나 꼽아보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1번, 4번 두 마리가 인기인데 저는 그 중에 4번 찬란하니 더 뛸 수 있는 여지가 좀 보였고, 1번은 기본적으로 액면상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외곽에서는 인기마 중에 8번 하나만 발주가 좋아졌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말로 보고, 또 하나의 복병은 요거 7번 역시 선입으로 붙었을 때가 진짜 실력이 나오는 말이니까 7번까지도 요거 배당권 전력으로 노력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죠. 자, 부산 1경주 이세마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이세마 경주는 워낙 이변이 지금 많이 나와요. 이세마는 보여준 거 없이 뛰기 때문에 실전에서 조금만 막 하루 이틀 사이 막 일주일 사이 막 걸음이 확 합별하기 때문에 신마들이, 자, 그런 면에서 걸음을 보여주지 않은 말들이 곧잘 터트리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마필이 터트리는 경주가 될지. 자, 드러나 있는 액면은 3마리인 것 같아요. 3번, 4번, 여기에 8번까지. 8번 강령이 게이트는 주행검사 때보다 외측이에요. 근데 그냥 밀면 강령이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밀면 강령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고, 레전드 히트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는 내측 기댐이 좀 있었던 말이거든요. 내측 기댐이 있었는데 이번에 주행 연습을 할 때 보니까 정상이었어요. 정상이었고, 그 걸음이라면은 이번에 최적 전개가 가능해 보입니다. 최적 전개. 그래서 3번 레전드 히트가 전개상에 유리한 인기마. 여기에 문제는 이제 토암산 드래곤인데 서승훈 기수가 자 기승을 합니다. 얘도 주행검사는 열심히 탔어요. 열심히 탔고, 이 말은 보니까 이 코너시에 살짝 바깥으로 기대려는 모습이 살짝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압력이 실전에서 능검 때보다 레이스가 더 빨라지는 실전에서 요 기대는 것 자체가 조금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정상이라 하면 서승훈 기수가 이거는 잡아냈을 때
정상이라 하면 잡아냈을 때 그래도 저는 토암산 드래곤이 그 중에서는 가장 좀 선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3마리가 우선은 좋아요. 강력까지 해서 3마리가 좋고 7번 트릭샷 같은 경우는 저하고 진짜 4대가 안 맞는 기수 한 명이 있는데 최상현 기수예요. 왜냐면 제가 노릴 때는 진짜 실망스럽게 말을 타거든요. 제가 노릴 때는. 근데 안 볼 때 한 번씩 들어올 때 있어요. 터트리면서 들어올 때는 진짜 인류예요. 인류. 완전히 1군 포스 1등급 문세영보다 더 잘 타는 것 같아. 들어올 때 한 번씩 들어올 때 보면은 한 번씩 미친듯이 탈 때가 한 번씩 있는데 그때 들어올 때 모습 보고서 추천하면 또 진짜 말 이상하게 타고 하여간 저하고는 4대가 안 맞는 기수가 트릭샷에 최상현 기수가 한 명 있어서 자 저는 복병으로 하나 본다 하면은 2번을 좀 보겠습니다. 화이트 플레어 얘 같은 경우는 늑발을 했었단 말이거든요. 발주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발주를 정상으로 했을 때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보였고요. 주행검사 불량줄에서 좀 열심히 탔던 부분은 있지만은 안쪽에서 발주가 좋아졌을 때는 이변의 소지는 2번 쪽에 있어 보인다. 3, 4, 7 중에 충마를 잘 잡아야 되는 경주 같아요. 저는 4번 토암산 드래곤을 충마감으로 잡을 거고 여기에 3번 8번 배당마로서는 2번을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죠. 4놓고 3, 8, 2 오늘 이세마 경주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제주 3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는 외곽의 10번 지고지상 인기만데 지고지상 같은 경우는 지금 데뷔전에서 우승이었는데 선행을 가긴 했어요. 선행을 가긴 했지만 아주 여유있게 우승을 했었던 모습이에요. 여유승. 이 단거리에서 여유승을 거두는 말은 그냥 쭉 그냥 가는 말이에요. 하이군에서는 그냥 쭉 인정합니다. 이제 외곽 게이트 출전이긴 하지만 꼭 선행을 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말 같진 않아요. 저는 따라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주고 데뷔전에서 이미 한 수 위의 걸음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10번 지고지상은 충막감으로 좀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이제 후차권은 좀 혼전 같아요. 잡혀있는 말은 안쪽에 이런 말들이 잡혀있고 안 잡혀있는 말 중에서도 볼만한 복병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는 인기로 잡혀있는 말 중에 2마리 안 잡혀있는 말 중에 2마리 정도를 설명을 좀 드려보면 그 중에 잡혀있는 말 중에 하나는 이제 선봉여명이라는 말이죠. 선봉여명. 지난 경주 때 선봉여명도 선행을 갔었던 말이었습니다. 안쪽이니까 초반에 밀어서 또 선행에 대한 의지 보유할 수 있겠고 지난번에 휴양호 출전이었단 말이죠. 이번에 적정죽이고 해서 초반 선행에 성공을 해준다면은 3번 선봉여명이 기본 막건으로는 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공백을 갖고 출전하는 5번 강한 승부예요. 강한 승부. 얘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거는 조교 자체가 이전보다 조금은 약해요. 휴양 갔다 왔는데 조교 자체가 조금은 약하지만 능력 기록 뭐 이런 거 따져봤을 때는 요 강한 승부를 여기서는 뭐 무시할 수가 없어서 드러나 있는 보여지는 액면에서는 인기마 요 2마리. 뭐 여기 잡혀있는 말 중에서 신통방통 같은 경우는 지난번 문현진 기수가 아주 또 괴력을 뽑아냈던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 걸음을 유지해 줄 수 있나? 이번에 부담량이 좀 늘어나 있는 입장이라는 거고 1번 붉은 등불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야 좀 더 뛸 것 같은데 선행을 갈 수 있나? 요런 생각. 그래서 1번, 2번도 잡혀는 있지만 1번, 2번은 저는 좀 그렇게 세게 보는 입장은 아니고 얘네들 볼 바에는 복병말을 하나 2마리 정도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자 외곽에 조교를 아주 열심히 하고 나옵니다. 7번 블루라이트라는 마필. 얘는 뭐 거의 백판이니까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입상을 했었는데 말 자체가 뚜렷하게 좋아진 모습이었어요. 뚜렷하게 좋아진 모습이고 이번에도 조교 자체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후차권이 혼전이면은 블루라이트도 좀 무시를 못할 것 같고 또 하나의 복병은 요겁니다. 9번 신천여제. 요즘에 문현진 기수가 가장 좋은 성적을 좀 내주고 있는 기수인 것 같은데 자 얘도 주행검사태 걸음이 이상이 없었고요. 다만 게이트가 외측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외측이기 때문에. 근데
자, 문현진 기수가 기승을 하는 거고, 최근에 문현진 기수의 컨디션이라든가 기승수를 봤을 때는 9번도 터트려 볼 수 있는 말이다. 자, 축은 10번 지고지상으로 보여지는데 후차권은 좀 혼전이라서 배당상의 가능성, 배당의 메리트는 복병들도 찾아볼 수 있는 경주 같아요. 축은 가져가는 경주고, 인기마 중에서는 3번 또는 5번 중에 선택을 해볼 것이고, 복병 중에서는 7번 또는 9번 중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정도 빼고 최종 현장에서 조합을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0번은 인정하고 후창만 현장에서 좀 초이스를 하는 그런 경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 자, 부산 2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에요. 여기는 비슷비슷한 능력인 것 같은데, 자, 이 중에서 인기 1위가 6번 K로열입니다. K로열. 서강주 기수가 기수하는데, 자, 서강주 기수가 요즘에 성적이 부쩍 좋아졌죠? 서강주 기수가 배당도 많이 터뜨렸었고, 자, 이 K로열을 지난번에 터뜨리면서 들어왔었는데, 말 그대로 그 지난 경주 때는 전개 이점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뛸 거는 없어요. 더 뛸 거는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출전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뒤에서 올라오는 추임마들입니다. 추임마들이에요. 자, 보세요. 안쪽에 2번 월드태양이라는 말. 얘는 모래 반응에 민감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압력이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심하진 않았지만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따라가는 스타일입니다. 자, 전형적인 추입으로 말을 탈 수밖에 없는 말. 추입 타이밍을 누가 잘 잡느냐 게임이에요. 인기 많은 월드태양 쪽으로 잡혀있지만 다른 복병이 먼저 추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입마들은 다 삐까삐까한 거예요. 자, 그리고 패스트퀸. 완전히 지난번에 바닥에서 추입해서 올라왔단 말이거든요. 얘도 추입 타이밍이 관건인 말이겠죠. 자, 두 마리가 모두 다 추입형 말이니까 2번, 4번 똑같은 수준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세마로서 출전을 하는 오아시스 루비라는 마필. 얘는 이세마이기 때문에 잠재력을 기대하는 부분이겠죠. 잠재력. 그 능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행검사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다. 근데 얘조차도 아직은 추입이다. 주행검사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누가 올라올지는 모르겠다. 누가 추입 타이밍을 잘 잡을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K로열이 얘네들보다 2, 4, 7보다 먼저 전개를 펼쳐간다는 거죠. 선입권에서. 말 그대로 전개상 6번 K로열이 지난번만큼만 띄워주면은 이번에는 전개상 다시 한번 먹혀요. 4코너를 가장 얘네들보다 인기마 중에 가장 먼저 도는 말이 될 거기 때문에 K로열은 오는데 누가 불같은 추입력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두 마리가 막 같이 날라오는 그림보다는 이 중에 한 마리가 올라오면서 조합이 되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6번 K로열을 가지고 누가 2, 4, 7 중에 누가 추입 타이밍을 잘 잡느냐. 그래서 현장에서 강한 승부지, 현장에서의 말 상태 그걸 보고 2, 4, 7 중에 주력을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게임. 아, 2, 4, 7 중에 뭐 하나는 올라오겠지. 뭐 그런 생각하면은 좀 편하게 분석이 되는 경주 아닌가 싶어요. 6번을 필두로 해서 전개로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 4경주로 갑니다. 오늘은 중반부에 제가 좀 승부가 연속해서 좀 이어집니다. 오늘 제주의 4경주가 오늘의 첫 승부 레이스. 오늘의 첫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요 경주는요, 인기마가 2번 명성여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지난번 입상마입니다. 입상마인데 그것도 기습 선행에 성공을 했었단 말이었죠. 기습 선행에 성공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 능력을 다 끌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뛸 거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안쪽에서 선행을 가면은 지난번만큼의 실력은 가능할 것 같은데, 지난 경주가 맥스다라고 보여지면, 맥시멈으로 능력을 끌어낸 경주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부담까지 늘어났는데 축막감으로 공략하기에는 조금 제 스타일에는 맞지가 않아요. 명성여왕. 자, 여기 이제 상대마가 뭐냐, 6번 고차원이네요. 박성광 기수. 자, 12조 마방이 이번 주는 조금 느낌이 뭐랄까,
12조 마방은 조교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집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안 그래요. 출전하는 말들이 대부분 고차원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좀 말들이 엄청난 조교량들이 아니에요. 희한합니다. 12조 마방이 이번 주 성적이 어떨지. 12조가 또 상금을 원할 만큼 챙겨놨다면, 5주 경마를 하면서 원할 만큼 챙겨놨다면은 약간 조절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고차원도 조교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지난 경주 뛰었을 때는 외곽으로 전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외측으로 전개를 했었기 때문에 전개가 이번에 내측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더 나아질 것 같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12조는 기본적으로 인기만데 이번 명성여왕도 솔직히 못 믿겠고 고차원도 못 믿겠고, 이러한 말들이 최저배당을 형성하는 경주라면은, 자, 이거는 승부 의지를 불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노리는 마필 바로 이겁니다. 요즘 가장 승부력이 좋은 기수입니다. 아주 뭐 웬만한 말들 그냥 다 때리는 기수. 자, 9번 장타제주의 문현진. 자, 이 장타제주가 나윤아 기수 기승을 하다가 문현진 기수로 기수를 교체해서 출전합니다. 기수를 교체했다는 점, 제주에서의 전형적인 승부 패턴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여기 지금 안쪽에 1번 진검승부랑 마방 7조 마방에서 두 마리가 동반 출전하고 있거든요. 진검승부는 선행을 가기도 하고 발주가 왔다 갔다 해요. 발주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근데 이제 발주가 좋으면 선행을 갈 때도 있어요. 선행을 갈 때도. 근데 이 말이 이번에 스포 조교 없이 조교가 좀 약간 떨어져서 저는 1번보다는 9번 장타제주 쪽이 승부다 라고 좀 보여져요. 장타제주는 나윤아 기수 기승하다가 또 이번에 문현진 기수로 바꾸기도 했고요. 그 이전에 승부나기 전까지의 걸음도 생각을 해보면은 선입권에서 안정적으로 또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이 말은 중요한 게 제주는 모래 맞는 거 특히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하나씩 있어요. 가끔씩 모래 맞는 거 싫어하는 거. 장타제주가 그 중에 좀 하나예요. 모래 맞는 거를 조금 싫어하거든요. 모래 맞는 거를. 근데 이번에는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편성입니다. 2번이 선행을 가더라도 장타제주가 외곽에서 선입으로 붙어요. 빠른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타제주가 모래도 안 맞을 수 있는 편성을 만났으니, 자, 인기마도 못 믿겠다. 기수도 교체됐겠다. 전개상 문제도 없겠다. 9번 장타제주가 승부하기는 아주 좋다. 인기마필을 못 믿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9번 장타제주를 가지고 때리는 경주고요. 9번 장타제주를 놓고 중배당으로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주이니까 오늘의 첫 승부, 요거는 메리트가 있겠죠. 인기만 못 믿고 장타제주 느낌은 온다. 9번 장타제주 놓고 오늘의 첫 승부로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승부경주 표시해 주시고 꼭 적중 보답을 드려볼게요. 자, 부경 3경주로 와봅니다. 부경 3경주. 자, 부경 3경주는요 뚜렷한 인기마로서 8번 닥터크리스가 있는데, 저는 닥터크리스를 놓고 들어가지 않을 거라서 오늘 부경의 첫 승부로 잡았어요. 자, 닥터크리크란 말이 아마 요거 놓고 저배당으로 줄줄줄줄 뚫려가는 경주일 거예요. 강축으로 팔릴 겁니다. 아마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지난 경주에서도 종반 끝걸음이 굉장히 좋았고 거리도 늘려나왔잖아요. 뒤에 끝걸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닥터크리크가 이번 경주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것 같거든요. 압도적인 인기. 근데 저는 이 닥터크리크가 다른 말들이 다 똑같이 못 뛰고 닥터크리크가 지난번 경주처럼 추입해서 올라온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압도적인 인기로 입상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지난 경주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말들이 좀 있어요. 그런 말들이 만약에 제대로 뛰지 못했던 말들이 베스트의 실력을 끌어내 버린다면은 닥터크리크가 혹시 누추입 소지도
누추입 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닥터 크리크가 압도적인데 이러한 압도적인 인기만은 들어와 주는 게 원래는 당연한 거예요. 뛴 경주력이 월등하게 다른 말보다 월등했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건데 못 오면 문제인 거죠. 당연한 건데 못 오면 문제. 그러니까 당연한 말들은 들어오면은 본전인 거나 다름없어요. 본전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배당도 없잖아요. 들어오면 본전. 그런 말이라는 거죠. 굳이 이번 경주 그래서 저는 닥터 크리크가 이번 경주 압도적인 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이번 경주 축막 저는 이거 노리고 있어요. 4번 시애틀 드림이라는 마필. 자, 이 시애틀 드림이라는 말은요, 지난 경주에서는 발주가 그닥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발주가 그닥 좋지가 않았었고, 그전에는 선행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순발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직직전 걸음을 보면은 여기서 선행을 가야 되고, 선행을 갔을 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자, 이 시애틀 드림이라는 마필, 걸음을 좀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시애틀 드림이 요때 직직전입니다. 7월 11일 경주. 이때 6번 게이트에서 보여줬던 순발력만, 초반 순발력만 한번 볼게요. 연두색 모자예요. 연두색 모자, 초반 순발력. 요거거든요? 이번에 빠른 말이 없어요. 요 정도 순발력이면 여기서 선행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경주 때 순발력은 어땠느냐? 자, 다시 한번 이때도 6번입니다. 6번인데 발주가 좀 늦어요. 연두색 모자. 자, 요거 연두색 모자. 이 좀 늦죠? 다른 지난번에 앞에서 본 것보다 조금 늦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개도 조금 늦었었고,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추입형으로 따라가다가 마지막 걸음은 올라와요. 6번이. 자, 요거 6번이에요. 외곽 돌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데, 요거 이겁니다. 전개가 줄줄줄줄 뒤로 좀 새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개로서는 입상할 수 없는 걸음이에요. 이런 전개로 들어오는 말은 거의 없죠. 그런데 마지막 6번이 올라와요. 전개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마지막 끝걸음이 좀 있어요. 마지막 끝걸음이 있단 말이죠, 이 말이. 전개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도 마지막 끝걸음이 있다라는 점은 시애틀 드림이 이번에 발주를 잘 해서 선행만 가면은 오히려 닥터 크리스한테 기대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시애틀 드림이 지난번 끝걸음도 괜찮게 있었기 때문에 선행만 가준다면 이거 재밌어 보이거든요. 충분히 시애틀 드림이 여기서는 사고를 쳐볼 수 있겠다. 만약에 닥터 크리스가 아닌 다른 말과 조합이 된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우리만 맞추는 경주가 될 수 있어요. 우리만 중배당으로 적중을 하는 그런 경주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닥터 크리스가 있지만 4번을 가지고 중배당까지 노리는 오늘의 승부 레이스로 4번 시애틀 드림. 모두 다 8번 놓고 공략하는 경주이겠지만, 자, 저는 4번 시애틀 드림. 이거 가지고 닥터 크리크가 오면은 그냥 다 같이 맞추는 거고 닥터 크리크가 아닌 다른 말이라 오면은 우리만 맞추는 경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승부 레이스로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주 5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도 제주에서는 승부인데, 오늘 제주에서는 이번 경주를 제주의 메인 승부 레이스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주의 메인. 자, 제가 항상 이 복병마를 가지고서 승부를 좀 해드리잖아요. 복병마 가지고. 근데 이번 경주는 우선은 천비왕자라는 마필을 저는 좋게 보는데, 이게 인기마예요. 어쩔 수 없네요. 인기마로 팔려요. 근데 천비왕자가 보여요. 천비왕자가 보이는 경주예요. 근데 뭐 인기마로 팔려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요 막건이 온다 하면은 메리트가 없지만, 요 대길 막건이 아니라면 메리트는 충분히 있을 경주인 거죠. 저는 우선 천비왕자라는 말을 지난 경주에서도 좀 노렸었던 말이거든요. 천비왕자를 지난 경주 노렸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노리는데, 지난 경주처럼 복병으로 팔리는 경주라면은 더 좋겠지만 뭐 인기마로 팔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경주 조교가 아주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기수도 교체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승부 타이밍이다 라고 해가지고 봤던 거였었고, 당시에 승부가 걸렸는데 삼선 외곽에서 좀 무리하면서 말을 탔었던 말이에요. 오히려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참으면서 탔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참으면서 탔으면. 천비왕자도 경주 한번 볼까요? 지난번? 메인이니까 영상을 한번 봐야죠. 자, 천비왕자가 지난번 5번 게이트였거든요. 5번. 이거 파란색 모자입니다. 초반에 이제 적극적으로 밀면서 의지 있게 붙었어요. 근데 이제 안쪽에 있는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외곽에서 이제 삼선 외곽에서 말을 타요. 삼선 외곽을 타는 것보다 한 6번처럼 그냥 뒤에서 잡고 따라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막 연투 때리던 그런 말이 아닌데 승부는 좀 걸리다 보니까 좀 외곽으로 좀 무리하면서 말을 탔던 감이 있거든요. 차라리 6번처럼 뒤에서 잡고 따라왔으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뭐 승부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곽 뱅뱅 돌다가 결국에는 아쉽게 죽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마지막엔 다시 따라붙어요. 죽는 듯 하다가 마지막엔 다시 붙습니다. 요렇게 다시 붙어요. 그러니까 많이 아쉬움이 남죠. 전개상에서의 아쉬움이.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 천비왕자가 발주를 해서 뭐 빠른 말이 없으면 먼저 나가겠지만, 먼저 나가는 말이 있으면은 그냥 참고서 천비왕자는 따라가도 상관은 없겠다. 요거는 다시 한번 노리는 마필이다. 요거는 천비왕자는 다시 한번 노리는 마필이다. 근데 여기서 천비왕자를 이겼던 말이 광명왕제거든요. 광명왕제.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천비왕자는 굉장히 무리하면서 말을 탔던 거였고, 얘는 그냥 이동준이가 그냥 앞에서 죽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왔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자, 이번에는 광명왕제가 강수한 기수로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입상을 했고 강수한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기승술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광명왕제는 지난번만큼 경주력을 유지해 줄 건가, 그게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광명왕제를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잘 봐줘야 바치기예요. 진짜 잘 봐줘야 바치기고, 아니면은 요거는 한번 꺾고 승부를 할 만한 그런 경주인 거죠. 왜? 광명왕제는 7세 말이고 매번 못 뛰다가 지난번 한번 잘 뛴 거란 말이죠. 전형적인 기복마라서 언제 달라질지 모르는 그런 말인 거죠. 지난 경주에서는 이동준 기수를 하더라도 한 게 없어요. 앞에서 죽으니까 1번 게이트에서 졸졸 따라오다가 입상을 한 거고, 이번에는 천비왕자 같은 경우가 더 뛰고 다른 말들도 잘 뛰면은 광명왕제가 오고 싶어도 그냥 착순에 머무는 그런 경주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레이스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천비왕자에 붙여서 여기 또 하나 주력으로 제가 강하게 보는 요주의 마필 관리마가 하나 있거든요. 주력으로 보는 요주의 마필, 강하게 보는 마필이 하나 있어서 걔네들이서 정상으로만 때린다면, 정상으로만 실력을 끌어낸다면 광명왕제한테 어부지리 입상이 또 주어지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주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노립니다. 2번 천비왕자에 붙여서 자, 또 하나의 관리마가 있습니다. 요거 주력으로 하나 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관리마니까 오늘의 제주 메인 최대 승부처로 제주 메인에서 또 한 번의 확실한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레이스 노립니다. 요거 꼭 한번 함께 해주시고 좋은 결과 한번 드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메인에서 꾸준히 또 성적을 내드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꼭 좋은 결과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부산 4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경 4경주예요. 부경 4경주는 야, 요게 오늘 부경에서 다시 한번 저는 이번 경주 승부경주로 노리고 있거든요. 승부경주로 노리고 있는데, 자, 인기 1위가 굿데디입니다. 굿데디. 선행 또는 선입으로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자, 지난 경주 외곽이어가지고 약간 초반에 힘을 쓰면서 말을 탔는데, 요거는 이번에 선행 가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선행을 가는 게 관건. 선행을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못 갈 수도 있어요.
여기 뭐 빠른 말이 출전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 우리가 놓고 때리면서 배당을 두둑하게 먹었던 바빌론 폭스가 안쪽 게이트면은 뭐 전적으로 밀고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두 마리가 초반에 선두권 선행에 대한 의지를 함께 보여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굿데디를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 경주의 축은 얘입니다. 10번 플래시런. 자, 대상 경주 뛰다가 일반 경주 들어온 말들이 잘 뛰는 말들도 있고 못 뛰는 말들도 있어요. 뭐 플래시런은 그 중에 이제 잘 뛰는 말 쪽에 저는 속해야 되는 케이스다라고 보는 것이 대상 경주 때 지난 대상 경주 경기도 지사배 같은 경우는 3선 외곽 그것도 굉장히 무리를 했어요. 굉장히 무리를 했습니다. 일반 경주에서는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무리를 많이 했었고요. 또 그 전에 오크스 같은 경우는 늑발하면서도 좁혀가는 그런 걸음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보면은 그 이상으로 더 뛸 수 있는 걸음이었어요. 대상 경주에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걸음, 특히나 일반 경주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걸음을 보여줬던 부분이라 저는 플래시런이 여기서는 승부가 충분히 되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플래시런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고 굿데디 같은 경우가 선행을 못 간다면은 빠질 수 있는 이게 인기 1위잖아요. 인기만데 굿데디가 선행을 가면은 딱 좋은데 선행을 못 가버리면은 또 이번 경주 기복 있는 걸음을 다시 보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터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10번 플래시런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고요. 인기마로서 요거 중배당으로 하나 노리고 4번은 받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4번. 그리고 또 하나는 안 잡혀있는 복병을 제가 요거 하나 노리고 들어갈 거거든요. 자, 10번을 필두로 해서 자, 승부레이스로 추천을 드리는데 요 중배당 한 방 4번은 받쳐만 놓고 아니면 요거 아예 터지는 말로 안 잡혔습니다. 이거는 안 잡혀있는 말이니까 인기마도 제껴내고 복병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경주니까 요 레이스는 승부레이스로 추천을 좀 들어볼게요. 중반부 연속해서 한번 승부를 좀 이어가보고 자, 그리고 이제 6경주로 가겠습니다. 6경주. 자, 이번 6경주는 드러나 있는 액면에 3번 도룡로가 액면상의 걸음은 그냥 그대로 좋더라고요. 자, 도룡로는 최근에 지금 연속 입상을 이어가고 있고 뭐 지난번에 전개도 무난했는데 이번에 승분전이라 또 가벼워요. 그래서 도룡로가 안쪽이니까 전개상의 문제가 없어서 한 번 더 가능하지 않을까. 가벼웠습니다. 가벼워서 그대로 한번 이어갈 것 같고 여기 이제 팔리는 마필들을 좀 살펴보면은 백호전사가 빠른 말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초반에 선행이든 선입이든 초반 순발력을 좀 살려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이번 경주 레이스가 좀 느려지는 상대를 만나서 전개 자체가 좀 빨라질 수 있는 말입니다. 빨라질 수 있는 말이고 천호신주 같은 경우가 마지막 끝걸음이 지난번에 좋았습니다. 끝걸음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같이 뛰었던 성공기원이 외곽에서 출전이거든요. 성공기원 같은 경우는 반면에 지난번 걸음은 여유 자체가 없었죠. 지난번에 체중을 정상으로 딱 맞추고 나와가지고 들어왔었던 말이기 때문에 그 걸음을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느냐. 성공기원은 그냥 복병급으로 좀 봐야겠죠. 성공기원은 복병급. 그런데 여기 팔리는 말 중에 양대전설, 문현진 기수가 타는 양대전설이 아무래도 이제 문현진 기수가 모든 말을 승부로 해주고 있어서 양대전설도 이번에 의지를 좀 보일 거는 같은데 말은 얘도 선행선입을 노려갈 수 있는 말이긴 한데 기록으로는 백호전사가 더 빠른 기록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백호전사 쪽이 저는 선행을 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양대전설은 둘 중에 앞에 가는 말을 선택하자면은 백호전사를 오히려 저는 좀 보고 싶고 양대전설을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보는 대신에 아예 안 팔리긴 하지만 완전한 백판인데 이 말을 좀 고배당으로 하나 보고 있어요. 고배당으로. 얘는 백판이에요. 백판. 장백질주라는 말이에요. 자, 이 장백질주라는 말은요.
지난번 휴양후 복귀전에서 바람이 굉장히 심했었단 말입니다. 바람. 제주도에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주도에서는 배당판에서 바람 불었던 말들은요, 그 경주에서 못 뛰어도 차기 경주나 차차기 경주 때 분명 AS 해줍니다. 제주에서는. 이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말이 준비가 됐었다는 거거든요. 좋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복귀상 아예 안 되는 것처럼 뛸 때가 있어요. 아예 안 되는 것처럼. 그랬던 말들이 그냥 변화를 보이면서 입상할 때가 많은데, 장백질주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때는 바람이 불긴 했지만 습보 조교가 없었었거든요. 습보 조교가. 자, 이번에 장백질주는 조교량을 이번에 좀 올려서 출전해요. 그래서 정상으로 조교를 했고, 또 이 말도 앞에 붙어야지 진짜 실력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판이긴 하지만 요거는 터지면은 7번입니다. 터지면 7번. 그래서 요 레이스는 저는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3번 도령노를 가지고 팔리름말 중에서는 4번이나 5번 요쪽으로 좀 보고 있고, 7번이 완전 백판인데, 요런 말이 사고 칠 수 있어서 7번 요거 장백질주라는 말을 고배당으로는 장백질주라는 말을 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장백질주 요거 지난번 바람 많이 불었던 말이라 저는 좀 굉장히 좀 수상한 말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로 갈게요. 부산 오경주는 오늘 부경에서 노리고 있는 부경의 메인 승부 레이스입니다. 자, 축이 없죠? 축이 없어요. 보아하니 현장에서 뭐가 대가리로 팔릴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는 잡힌 게 8번 트리플 드림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트리플 드림. 저는 솔직히 트리플 드림이 지난 경주 선행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입으로도 입상에 성공을 해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선입으로도 입상이 가능한 만큼 전개상 인기바라는 거죠. 선입도 검증을 했으니까. 근데 지난번보다 게이트 경주 조건은 지난번보다 안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이런 말이 선행을 가면 확실해요. 확실한데 똑같이 선입으로 탔을 때는 경주 조건상 부담도 늘고 게이트도 외측으로 왔고 더 잘 뛸 거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더 잘 뛸 거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김혜선이가 기승하는 경주를 하더라도 그냥 드러나 있는 액면상 인기 1위이다 라고 보여지는 경주예요. 자, 그리고 여기 3번 최강 트리플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갔을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말인데, 여기서는 4번 매직 스위티, 5번 로맨스 블루 요런 말들도 다 초반 선행을 갈 수 있는 순발력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외곽에서는 스위트벨, 지난번 대차 우승을 거둔 스위트벨 같은 경우도 선행을 가거나 외곽에서 쫙 엎어치는 그런 전개도 가능하고, 아무래도 요 레이스는요 선두권이 많이 뭉치는 경주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말이 유리해요. 외곽에 지금 럼퍼레일도 있잖아요. 선행마로서 럼퍼레일. 그러니까 이 경주는 앞에 가는 말만 있을 뿐이에요. 앞에 가는 말만. 그래서 오늘의 메인은 이거를 놓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6번 디 러블리킹이라는 말. 이거 뭐 말 자체가 선입도 되는 말이지만 이번에 전개상으로도 딱 떨어지는 말이에요. 전개상으로도. 자, 이 말이 이 휴양후 재검 때 체중이 좀 늘어났거든요. 예, 체중이 516kg까지 늘어났는데 체중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마 이보다는 뭐 쪄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아마 빼서 출전하지 않을까. 뭐 유지하거나 아니면 빼서 출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빼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디 러블리킹이 재검 때 걸음도 크게 문제 없었고요. 따라가면서도 걸음은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선행형 마필들이 겹치는 가운데서 디 러블리킹의 전개가 여기서는 딱 떨어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중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찬스다. 6번 놓고 오늘의 메인 승부로 갑니다. 인기만 믿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는 디러블리킥 놓고 제대로 된 중배당 한 방의 힘을 여기서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끝장을 좀 보여드리죠. 음성번호라든가 문자 이렇게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서두에 제가 어디 소속인 거를 화면에 표시 드리잖아요. 뉴월드 전문위원, 예상지 뉴월드에 제가 일하고 있고요. 코리아 레이스에서도 그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와 보시면 오프라인에서는 뉴월드, 온라인에서는 코리아 레이스, 이런 데 보시면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서는 홍보를 안 합니다. 홍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찾아봐 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메인에서의 꼭 좋은 결과물 다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꼭 적중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 마지막까지 다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로 갈게요. 자, 제주 7경주입니다. 여기는 3번 텐언더가 지난번 부러졌는데 그래도 압도적으로 팔려요. 텐언더가. 그러니까 한번 실수였겠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말이 데뷔 전부터 여유승을 계속 연장 보였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지난 경주는 그래서 무난하게 오겠지라고 했지만 연속된 승분전을 극복해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기 이제 텐언더가 정상으로 뛴다 하면은 저 역시도 앞으로 대성할 수 있는 말이고 그러한 혈통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텐언더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고요. 또 안쪽에 참나리도 요거는 선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제가 봤을 때는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선행을 가면은 입상까지 충분할 것 같고, 선행을 못 가더라도 전개상 충분히 가능해서 3번, 2번 맞고는 최저 배당이지만 이거는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경주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마리 정도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저는 4번 3관 우승은 좀 가져가고 싶은 경주인데, 3관 우승이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에서의 3관 우승은 좀 애매한 인기만이었습니다. 애매한 인기만이었는데 이번엔 스포 조교를 하고 나오니까 3관 우승 같은 경우는 가져갈 수 있는 경주. 3번을 필두로 2번은 볼 것이고요. 4번은 배당마로서 가져가고, 여기에 또 하나는 현장에서 배당 여부를 보고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3번 놓고 2번, 4번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주,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부산 6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에요. 여기가 뚜렷한 충막감은 없는데, 자, 저는 3번 내편이라는 마필을 다시 한번 기대해요. 이거는 내편은 오늘 출전하는 말 중에 조교로 봤을 때는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열심히 한 말이에요. 오늘 금요일날 출전하는 말 중에서는 손에 꼽힐 정도로 열심히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경주 때 생각보다 추입 타이밍이 빨라졌죠. 추입 시점도 좋았었고, 조교도 이번에 열심히 했고, 또 게이트 안쪽이기 때문에 추입 타이밍이 늦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3번 내편의 안정적인 전개를 다시 한번 기대해봅니다. 내편은 또 한번 이번에 자기 경주력을 좀 유지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전개 여부가 4번 메이드 희망이 선행을 갈 것이고, 우리 지난번 놓고 때리면서 먹었던 퀸티케도 모래를 피해서 적극적으로 앞에 나올 거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1번이 선행 또는 선입으로 선두권은 이렇게 장악을 하고 들어가겠죠. 이런 말들이 장악을 할 것이고, 지난번에 나름 선정을 했던 모닝듀 외측이기 때문에 경주력 유지해줄지는 모르겠고, 땀봉킨도 마찬가지, 상인볼트도 마찬가지. 즉 세게는 못 보겠다, 이런 말들. 안 잡히기도 했지만 지난번에 어느 정도 뛰었던 말들이니까 언급을 좀 드려보면 세게는 못 보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기만 싸움 같아요. 1번, 2번, 6번 프리시드까지, 금화 프리시드까지. 금화 프리시드도 지난번에 최적의 전개를 가져갔었는데 이번에 금화 프리시드의 말도 좋아요. 월드히트하고 금화 프리시드랑 저는 삐까삐까 한 것 같아요. 삐까삐까 한 것 같아가지고 3번을 필두로 해서 요거는 공략을 하면 되는 그런 경주를 봅니다.
3번의 내용이 가장 저는 좋았었기 때문에 1 또는 6 쪽에 승부가 가능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올라왔던 2번 하늘신화 정도가 다시 한번 뚝심을 보여갈 수 있는 3번을 필두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경주니까 축이 뭐 뚜렷한 축이 없는 그런 경주로 팔리는데, 저는 3번 내 편에 대한 안정적인 느낌을 좀 가져가 봅니다. 자, 마지막 제주 8경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제주 8경주는 안쪽에 2번 새벽 울림이 압도적으로 팔립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또 액면상 두드러진 인기마입니다. 뭐 새벽 울림이 승군전이기 때문에 가볍고, 또 내치기이기 때문에 전개 문제없고 선행도 갈 수 있고, 새벽 울림의 상승세를 그대로 한 번 더 인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외곽에 붙여먹는 게임으로 보는데, 우선은 이제 10번 용천호가 최저배당이거든요. 용천호가. 야, 근데 이게 조교는 열심히 했거든요. 지난 경주에서 부담이 딱 늘어나면서 빠질 타이밍이었어요, 지난 경주가.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부담이거든요. 59.5. 지난 경주 부담 늘고서 빠졌는데 이번에도 또 부담이 늘어났어. 조교는 열심히 했잖아. 근데 게이트는 또 그만큼 불리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액면은 10번 용천호가 팔리긴 하는데, 물음표를 제가 한 게 이번에 또 못 믿는다. 또 못 믿는다. 그래서 10번 용천호를, 자, 이번 경주 최저배당이지만 저는 얘를 좀 배제를 할까 싶어요. 그래서 2번에 붙여서 9번 어스칼, 요거 지난번 외곽 돌았던 말 어스칼,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6번 흑폭풍. 뭐 나이를 많이 먹은 마필이긴 한데, 지난 경주에서 용천호, 어스칼 얘네들도 다 이겼었거든요. 용천호를 이번에 또 한번 좀 불안하게 보는 경주라면은, 액면상으로는 요런 마필들이 요 두 마리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저는 용천호 같아가지고, 용천호는 받치는 거면 메리트는 없잖아요. 배당도 없는데 이거 받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병으로 하나 좀 본다면은 3번. 문무태왕이라는 말이, 재검 때 걸음이 좋더라고요, 재검 때. 재검 좋은 말들이 요즘 실전에서 바로바로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요 레이스는 요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새벽 울림의 상승세를 그대로 좀 기대해보고, 아이고 잘못 썼네. 새벽 울림의 상승세를 그대로 기대해보고요. 여기에 9번, 6번, 그리고 원래는 능력은 10번이지만 이 받치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어서 3번을 배당 메리트상 3번을 가져가 볼까. 지금 초이스는 3텐 중에 받치는 거는 하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자, 부산 7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 야, 이게 외곽에서 얘가 지금 압도적으로 팔리는데, 에이스아이가 완전히 올대가리에요, 올대가리. 자, 근데 저는 에이스아이보다 저는 얘 놓고 지금 갈까 생각 중인데, 3번 더 노미네이트. 왜냐면 이제 에이스아이가 더 노미네이트도 이겼던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압도적으로 팔려요. 압도적으로 팔리긴 하는데, 이 말은 계속해서 모래를 안 맞으면서 뛰고 있어요. 모래를 안 맞으면서 지금 뛰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모래를 안 맞을 수는 있죠. 모래를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외곽을 돌 수도 있어요. 자칫하다가 어떤 전개가 나올 수 있냐면은, 더 노미네이트가 초반이 느리지가 않아요. 느리지 않습니다. 스텔로라도 마찬가지 느리지 않아요. 근데 에이스아이는 계속 모래를 피하면서 타왔단 말이에요. 외곽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넘어가면 그냥 자기 인기마대로 뜨는데, 요런 레이스가 이런 식으로 계속 4코너까지 온다? 요런 전개가 온다? 그랬을 때는 에이스아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모래를 안 맞는다 하더라도 계속 외곽 뱅뱅뱅 도는 거는 위험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스아이가 보여준 퍼포먼스나 지금까지의 걸음은 압도적이죠. 여기선 당연히 압도적이죠. 압도적이긴 하나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으로 믿을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무조건은 아니라 봐요. 이 경마라는 게 전개가 꼬이면, 이런 말도 부러지는 게 경마예요. 전개가 꼬이면. 에이스아이가 보여준 걸음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 때문에, 모래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무리를 하게 되는 전개가 나왔을 때는 위험성이 생겨요. 더 노미네이트가 저는 느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안쪽 게이트라면은 앞에 튀어나갈 수도 있고 최적의 선입 전개가 가능하고, 그래서 더 노미네이트를 놓고 간다. 어차피 에이스 아이 놓고서는 배당 하나도 없어요. 5배당이에요. 저는 더 노미네이트 놓고 에이스 아이 쪽으로 저배당은 한 구멍만 노리고, 오히려 에이스 아이가 부러지면 우리만 맞추는 경주 2번이나 10번 요런 말들하고 조합이 되면은 우리만 맞추는 조합으로 중배당 20배 30배 나오는 그런 경주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에이스 아이가 외곽을 뱅뱅뱅뱅 돌아도 들어온다면 그래 인정. 하지만 모래 맞는 습성상 그러한 부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동방으로 어영부영 무리하게 말이 전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3번 더 노미네이트 요놈 놓고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부산 8경주로 갈게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 자, 부산 8경주는요. 자, 여기는 인기 1위를 저는 그대로 볼 거예요. 원대한 꿈. 지난 경주 때 제가 운주가이 놓고 마무리 그때 메인이었나? 승부는 승부였는데 메인이었나?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운주가이가 서승훈이가 외곽에서 감으면서 선입으로 붙어야 정상적인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라고 제가 영상도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마 메인이었던 건 같은데 적중을 해드렸던 경주이기도 했고, 원대한 꿈이 그 경주에서 이제 입상을 했거든요. 원대한 꿈이 이번에 부담 용량이 좀 늘어났어요. 56.5. 그리고 여기 지금 바이스 로열이 같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착차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근데 얘가 체중이 늘어났으니까, 부담이 늘어났으니까 잘하면 바이스 로열이 이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어요. 저도 야, 이 차이면은 바이스 로열을 놓고 가볼 만도 한데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지만, 경주를 다시 한번 보면서 바이스 로열 같은 경우는 그 이상으로 더 뛸 게 없는 전개를 한 거고요. 원대한 꿈 같은 경우는 뭉치는 전개 속에서 참고 따라가면서 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대한 꿈은요, 레이스가 빨라져도 그 페이스를 다 따라갈 말이에요. 바이스 로열은 그 지난 경주보다 빨라지면 오히려 선두권에 못 붙는 말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원대한 꿈의 능력이 무조건 더 센 거예요. 차이로 보나 부담이 늘어나도 원대한 꿈이 한 번 더 저는 그 경주력을 이어간다. 대신에 바이스 로열도 지난번 잘 탔거든요. 그래서 요 막권 성립이 된다라고 봅니다. 요 막권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요 마지막 경주는요, 저는 7번 원대한 꿈을 그대로 볼 것이고 4번 바이스 로열을 상대마 1순위로 가져갑니다. 인기마 싸움으로 봐요. 7사 막권을 그대로 보고, 외곽의 11번 스톰파이터는 김혜성 기수가 그전 농림부 때처럼 외곽으로 잘 감아준다면은 탈 수 있으니까 7번 놓고 4번 11번 요 인기마 게임으로 좀 보면서 마지막은 공략을 들어간다. 마지막 하나는 인기마를 하나 가져갈지 배당마를 하나 가져갈지 요거는 고민 중에 있으니까 마지막 한 구멍은 요거는 오픈하지 않을게요. 요거는 현장에서 제가 초이스를 해서 추천드릴 거고, 7번 놓고 4번 11번 요 막권은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죠. 자, 오늘 부산 8경주까지 이렇게 분석을 좀 드려냈는데, 자, 처음 또 올해 이제 한 6주간의 야간 경마가 또 진행되는 첫날이기도 한데, 뭐 그 분위기 흐름 잘 타서 또 많은 적중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초집중을 하겠습니다. 토요 예상에서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고요. 현장에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